세포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주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죠. 그래서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세포 주기를 원으로 표현했을 때 한 개가 두 개가 됐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, 이것을 세포 주기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, 세포 주기는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나누어지죠. 그래서 간기가 전체 시간의 거의 한 10분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간기는 크게 다시 지원기, 그리고 S기, G2기, 세 가지로 다시 나눠집니다. 실제로는 거의 G1기가 훨씬 좀 더 긴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,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한 거고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체세포 분열을 예로 들었을 때, 일단 세포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들어내겠죠. 이렇게 만들어지는데, 얘가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이런 세포가 두 개 만들어지겠죠. 그 다음에 또 얘들이 다시 또 분열을 해서 또 세포를 만들어낼 텐데,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겠죠. 근데 이 상태, 세포질이 양이 되게 많이 줄어버린 상태에서 바로 분열에 들어간다면 사실 언젠가는 세포가 소멸을 해버리겠죠.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포가 일단 먼저 분열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피를 키우겠죠. 그 시간이 바로 결국 간기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간기에 지금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생장하는 시간을 가는데, 세포가 생장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기 안에 물을 뺀 나머지,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부분은 단백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단백질로 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을 더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단백질을 합성함으로 해서 이 세포가 부피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G1기 시기에, 간기의 G1기 시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포가 생장하는, 단백질을 합성해서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S기는 이제 합성, 복제,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, 이렇게 이제 지금 염색 사회 상태로 존재하는 이 DNA 부분이 복제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가 S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럼 잘 보면 이 S기 시기에는 염색체가 아닌 염색사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사실 이 염색사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복제를 결국 잘할 수 있기 위함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만약의 경우에 염색체의 상태로 간기에 되어 있다면 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.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염색사의 상태이고 여기가 DNA 부분인데, 이 DNA 부분을 복제가 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게 이제 DNA 이중 나선 구조인데, 얘가 복제에 들어갈 때는 이제 이렇게 복제를 위해서 이 두 가닥을 풀어준 효소에 의해서 이게 이제 갈리게 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달려와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.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염색체의 상태로 존재한다면 이 사이사이로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서 결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됩니다.
반드시 복제를 할 때는 이런 염색사의 상태로 존재를 할 때 여기서 풀리게 되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달려들어서 복제가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간기 시기에는 반드시 염색사의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하나, 감기 때 핵막이 꼭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핵막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염색사가 세포 소기관 사이사이로 다 퍼져버리게 된다면 나중에 염색체가 응축이 될 때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되겠죠. 진화적으로 봤을 때 이게 효율적으로 분열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 염색사가 하나의 이런 테두리 안에 들어있을 때 효율적으로 분열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염색사의 상태로 존재하다 보니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, 그게 바로 핵막이다 라고 볼 수 있고, 특히 인의 경우에는 DNA와 RNA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간 비막성이다 보니 쉽게 흩어지겠죠. 그런데 이제 핵막이 이것을 모아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금 더 밀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,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지겠죠. 그래서 이 간기 시기에는 복제를 위해서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, 염색사가 존재하다 보면 핵막이 존재를 해야 하고, 핵막이 존재하다 보면 인이 같이 뭉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옴으로 해서 간기 시기에는 염색사, 핵막, 인,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이제 G2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은, 일단 G2 시기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, 다시 볼게요. 여기에 지금 방추사를 만들기 위한 이 중심체가 있는데, 이 중심체가 이제 복제가 되고, 또 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분열기 때는 염색체를 잡아당길 수 있는 방추사가 필요합니다. 근데 이 방추사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, 이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바로 이 G2기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방추사가 만들어진 건 아닌데, 방추사를 형성하는 단백질이 재료가 만들어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중심립, 중심체, 여기 하나가 중심립이고, 이 중심립이 직각을 이루고 있는 이 구조물을 중심체라고 하고, 여기에서 뻗어나오고 있는 이 실이 방추사가 되겠죠. 이 방추사는 단백질, 튜블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이 재료를 G2기에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간기 시기에는 사이간자인데,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, 이런 의미에서 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아까도 말을 했지만 DNA와 단백질을 합성하는 시기, 특히 핵막과 인이 보이는 거고, 그 다음에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G1기는 이게 부피가 생장하는,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인데, 단백질을 합성하고 세포 소기관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세포가 생장하는, 부피가 커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. S기는 DNA가 복제가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G2기에는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분열기로 들어가야 할 텐데, 실질적인 분열이 일어날 때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그 전에 이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먼저 핵분열. 네, 핵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세포가 하나인 상태인데 핵이 지금 2개인 상태이죠. 핵이 지금 먼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상태를 핵분열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, 바탕 부분, 핵이 아닌 바탕 부분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세포질 분열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. 분열기 시기에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염색사의 형태가 아닌 염색체의 형태로 분열기에는 존재하게 됩니다.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균등하게 똑같게 동일한 양으로 이 유전 물질이 나눠지게 되고 세포가 둘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염색사가 반드시 염색체로 돼야지 분열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염색체의 모습에 따라서 전기, 중기, 후기, 말기로 구분이 되죠. 이건 나중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그리고 이제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좀 영상을 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상세포는 세포의 성장과 분열 환경, DNA의 손상과 복제 상태 등에 따라 분열 여부가 결정됩니다. 지금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좀 비교했을 때 이거를 좀 실험을 했을 때요. 이렇게 이제 샬레 안에 정상세포끼리는 서로 이게 접촉하게 되면 분열을 멈춥니다. 이렇게 세포와 세포가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멈추게 돼요. 그래서 한 층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증가하지 않게 되는 거죠. 다시 말하면 무작정 분열하는 것이 아니고 분열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멈춘다라는 거죠. 또 다시 세포가 또 죽으면 다시 또 분열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암세포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멈출 줄 모른다는 거죠. 한 층을 이룬 다음에도 계속 조절이 되지 않아서 분열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겁니다. 이게 이제 분열 속도를 좀 봐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정상세포의 경우에 숫자를 봤을 때 4개, 이쪽은 18개, 28개, 138개, 8개일 때 138개, 280개, 596개. 이 정상세포와 비교했을 때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정상세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분열을 하면 멈추지만 얘는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거죠. 하나의 종양의 형태로 드러나서 어떤 장기의 자리를 잡게 되면 워낙 이 분열 능력이 왕성하다 보니까 이런 장기들이 먹어야 될 양분과 산소 같은 것들을 이 암세포가 거의 독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 장기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. 그만큼 암세포는 조절 능력이 없이 무한 증식하는 것이 암세포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상세포의 경우에는 멈추는 시기가 조절이 된다는 거죠. 반면에 암세포는 비정상적으로 분열을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